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간, 쉽고 간단함, 이것은 천지의 현상입니다. 이간은 주역 개사에서 나온 말로 예로부터 중경의 학술을 이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중경서를 극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이라는 말은 어떤 책에도 함부로 쉽게 붙일 수 없는 말인데, 우리가 중경서를 이렇게 해설해 놓은 옛날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이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간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이 이유에 대해서 중경서가 어떻게 해서 이간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간이라는 말은 건지, 대시오, 대라 그러지만은 태시 이렇게 원래 읽는 겁니다. 예. 태시오, 곤작 성물이라. 건이이지요, 곤이 간능이니, 이즉이지요, 간즉이종이요,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육공이요,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이렇게 보면은 뭐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요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관하다, 주재하다, 이렇게 주관 또는 주재하다 이런 소리죠. 어떠한 현상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것을 주관한다. 땅은 물을, 그 현상을 이룬다. 요거는 이 첫째 구절은 하늘의 이치, 하늘과 땅의 이치라고 그러면은 이하는 인간의 길. 이것은 인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은 쉬움으로써 주관하고, 고는 간단하면서 능하게 하니, 쉽기 때문에 알기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따르기 쉽고, 알기 쉽기 때문에 친함이 있고, 이건 우리가 어떤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죠. 예. 쉽게 따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따르기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있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다 맞아요. 예. 친함이 있으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공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널리 퍼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구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 개념, 유공,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아주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글을,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해당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는 합당한데 다른 시간대는 합당하지 않다든가, 일시적인 어떠한 장소, 어느 장소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다른 장소에 갔을 때는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이도 아니고 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이렇게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학문이라든가, 꼭 우리 한의학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돼야지만 그것이 하늘과 땅의 어떠한 이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서를 학술을 이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이면에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중경서는 뭐 쉽고 간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첫 구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첫 구절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주자의 해석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자, 이 건이라고 하는 거는 건하면서 굳세면서 움직인다. 왜 하늘이라고 표현을 안 했느냐?
요거는 고는 땅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천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옛날 사람 말들 말하면 천과 지라고 하는 건 형태학적 개념이라면은 용어라고 하면은 건과 고는 성질, 천과 땅의 그 성질, 이면적인 그와 같은 이치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의 그 이면에는 굳세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셈의 그 쉽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요 용어, 요와 같은 표현은 주자가 예를 들어서 그 해석을 할 때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은 정문으로 쓴 반면에 그 문법 체계도 아주 정문으로 쓴 반면에 이렇게 잔주라 그래가지고 그 일상적인 용어, 그 당시 송나라 때의 백화체로 쓴 거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글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일절사. 그러니까 상일절사. 어느 한 가지 그 위의 일을, 상의 일을 주관하다. 기관이라는 건 주관하다 이 소리예요. 주관하다. 어떤 상일절사를 주관만 하고 아래 일절에 이래서는 도리어 곤에다가 맡긴다. 고로 쉽다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또 곤은 반면에 건에 대해서 순한다. 뭐를 순하냐? 바로 이거예요.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늘이 주관하는 거를 그대로 순종하고 정하지만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주관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상일절사를 저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루다, 일삼다 이런 뜻이에요. 상일절사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만 하 일면의 일절을 이루기 때문에 간결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 현대에 쓰는 말들하고는 어렵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하늘이 날씨가 춥다. 굉장히 하나다. 어떤 이것이 일종의 상일절사예요. 날씨가 굉장히 춥다. 그러면은 땅에서는 이것이 얼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음으로. 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현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은 하늘은 상을 이루고 땅은 형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늘이 덥다. 날씨가 추우면은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는다든가 이것이 바로 그 하늘이 하는 일을 계획을 땅은 그대로 표현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에 있어서 이슬이라든가 얼음 같은 걸 보게 되면 날씨가 춥구나, 하늘이 춥구나 이와 같은 일을 반대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고방가들이 중국이나 일본 고방가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중경설은 이간한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글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중경서 상한론을 공부하는 사람도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이거를 좀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그 전서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허사, 실사 다음으로 이 이간문에 대해서 이제 글을 한번 써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또 일본 어떤 고방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지가 있고 나서 이와 같은 묘문을 일찍이 보질 못했다. 이렇게 중경서를 극찬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보면은 단순하고 허접한 글들인데 후세의 어떤 그러한 의안이나 금원사대간에 비해서 별로 이론도 없고 의안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묘문이다, 이간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보다 중경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쉽고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곤의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간이라고 하는 분은 천지의 글이죠. 천공이라고 하는 거, 예, 똑같은 말이에요. 인위적이지 않은 거, 자연이 빗대은 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말하자면은 천공은 거의 모차르트 같은, 예, 그런 음악이에요. 그냥 어떤 그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소리들. 예, 어느 분야든지 최고의 그 경지는 이렇게 천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한태지 글이 천공의 이제 문이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거래요. 한태지 글은. 반면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중에 그 친구가 유정원이라는 분인데, 천공의 반대는 인공. 인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공의 극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유정원의 글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정원은 천공에 가깝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의 그 정원은 인공미의 극치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뭐 일본 가서 한번 봤는데 아주 그냥 그 제가 약간 경솔하게 일본의 정원은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공의 아주 극치 이런 거를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만큼 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 노력만 가지고 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타고난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그 중경서 선생의 글이 이어갔다. 자연의 이치, 천지 자연의 이치와 이로써 만들어진 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예로부터 이 이가문의 글을 터득한 사람은, 터득하기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이간의 이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간의 이치가 어렵냐, 얻기가 어렵냐? 쉽고 간단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쉽고 간단한데, 이 쉽고 간단한 이치는 쉽고 간단한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섞이고 어지러운 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과 사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쉽고 간단한 이치는 쉽고 간단한 어떠한 상에 있는 게, 별개의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상은 번잡하고 혼란한 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난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간을 얻는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간은 이간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잠난을 통해 가지고 이간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건곤의 이치는 이간하지만 건곤의 일은 험조하다. 험조. 우리가 그냥 험난하고 막힌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간단치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험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주역에 있는. 지극히 색하고 지극히 동적이다. 지극히 번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지극히 동적인 일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기륭화복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륭해인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륭화복이 별로 없어요. 이와 같이 인생 그 현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험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간문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이치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 때문이다. 요거는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왜 이런 거를 뭐 굳이 물론 모르셔서 뭐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의문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그
제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제 나름대로 인식을 끌어올려 가지고 쓴 글이니까 비교적 그렇게 많이 틀린 글은 아니라고 봐요. 자, 요 색자 앞에서 이 색이 뭐냐? 성인은 천하의 색을 보고서 개사편이 여기 나와요. 색이 이게 뭐냐? 성인이 세상의 잡다한 것을 보고 이 색자를 정자뿐만 아니라 정자 한때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뜻으로 본 거예요. 심원하다, 뭔가 깊은 뜻, 아주 이 현상은 심원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주자는 잠난으로 봤어요. 주자. 근데 저는 주자의 해설이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현상은 뒤섞여 있고 어지럽다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색가운 것이 이간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아주 특이한 뉘앙스죠. 명대의 내지덕은 이간은 건곤의 사가 없는 이요, 험조는 건곤의 지색 지동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치와 사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성리학자들 봤을 때 인간은 선하다.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인간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 하더라도 이치로는 선하죠. 그런데 기로 보면 이치로는 선한데 성리학에서 기로 보면은 타고난 품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건곤무사질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색, 지동지, 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일종의 그거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로 보면은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자나 송대의 학자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해석해야 될 문제예요. 맹자는 인간은 성선설을 할 때 그 사람은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이건 기질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천지 성인, 선천지리니 후천지리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본원지 성인이 후천지 성인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막 둘이냐 이런 같은 논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개사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여기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를 만들고 양의는 사상을 만들고 사상은 팔계를 만들고 이렇게 팔계는 기륭을 정하고 기륭은 대업을 이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역설을 보면은 여기에는 64괴와 64괴의 상과 384개의 효사가 있으니 만약에 역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한다면 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괴효 상사로 따라서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태극이 있다. 이 한 구절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쉽잖아요. 주역은 여기에 태극이 있다. 이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주역책이란 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주역책 보면 얼마나 번잡하고 복잡해요. 괴가 있고 효가 있고 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괴사, 효사, 상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복잡하잖아요. 이건 간단하고.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속에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태극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태극이 있다는 말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괴효 상사를 통해서 여기에 태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성인은 괴효 상사를
기대하지 아니하도 그냥 역을 아는 분들이에요. 예.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역이 굉장히 뛰어난 책이다. 물론 신비롭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소학, 대학, 논어, 맹자가 다 역의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책조차도 현대인들은 안 읽어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배운 국어책이나 수학책이나 생물이나 물리나 그 자체가 다 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역을 알아야 주역책을 공부하고 괴요 상사를 공부해야지만 역을 아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인이 아니면은 괴요 상사를 살피지 아니하고 역을 아는 경우는 없다. 예. 만약 요 태극 이 한 구절로 역을 알 수가 있다면 하필 왜 주역책에 64개 384효를 갖췄을 것이며 어찌 반드시 괴사, 단사, 상사, 효사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가? 필요가 없죠. 역요 태극 하나로만 가지고 다 통달한다면 이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불한테 귀한다. 아미타불을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으면 깨닫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근기가 약하니까 그것에 말에 의지하라고 한 것이지. 그렇다면은 부처가 뭐하러 그 수많은 그 설법을 하셨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만 외운다 그래서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역유 태극 일구로 역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수한 공부와 시행착오와 많은 것들, 이와 같은 그냥 복잡다단한 것을 다 갖추고 요구해야지만 우리가 가까스로 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성인의 경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예전서부터 성인은 역을 본 다음에 역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지만은 공자도 느그막하게 역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위편 3절이라 그러잖아요. 가죽끈이 대나무 묶어놓은 가죽끈이 그냥 3번씩이나 끊어질 정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가는 길에 공자가 역을 봤다고 하는 그 역서가 현재 우리가 보는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간의 이치가 잡색한 상에 있기 때문에 이간한 거다. 이건 약간의 반어법이죠. 이간한 이치가 잡색한 상에 있기 때문에 이간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른바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위를 쓸 때는 그냥 인용한 글을 쓸 때 이런 거야. 이른바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것이 왜 이간한지 이유를 모른다. 쉽고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상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깨는 거죠. 요거는 제 해석이니까 성인의 그런 교훈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비타라 다른 게 아니다. 그 상은 잡색하지만 그 이치는 쉽고 간단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비유법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억지로 하나 비유하자면은 여기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피라밋이죠. 삼각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게 4,000년 전에 만든 거 5,000년. 근데 지금도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미스터리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거를 현대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이면에는 수학, 논리학, 많은 복잡 다단한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단순하죠. 요 앞에 그 이집트 어디 가니까 그 오벨리스크 뭐 저는 그 직접 이집트에서 본 건 아니고 미국 그 백악관 앞에도 그 오벨리스크 이렇게 딱 있잖아요. 기념비가. 그리고 파리에도 가서 보면 오벨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 간단한 게 예술의 극치예요. 건축의 극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한 조형물을 쌓는데 어마어마한 시간뿐만 아니라 수리, 건축, 기하, 예술, 심지어는 예술적인 것까지 전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단순하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유가 조금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 상, 예를 들어서 그 이치는 간단하지만 그 상은 굉장히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간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는 거죠. 이간의 상이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번잡한 것과 이간의 상이, 번잡한 상과 이간의 상이 별도로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넌센스예요. 왜 그것이 이간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단순함이란 요약해서 말하면은 번잡함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별도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단순한 것인지 알겠는가?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